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구독입니다. 오늘은 암호화폐 뉴스와 더불어 2020년 9대 트렌드로 선정한 국가기관 관련 보고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투자를 강요한 것은 아니며 현재 어떠한 유료 강의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참고용 자료로 봐주시면 감사합니다. 블록체인이 향후 10년간 경제금융 전반의 디지털 전환을 앞당길 핵심 6대 유망 기술 중 하나로 선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분석에는 스마트 컨트랙트와 스테이블 코인 등 블록체인 암호화폐 기술이 은행, 증권, 보험처럼 자산을 다루는 금융은 물론 법정화폐, 디지털 통화 등 달러와 위안화 같은 기초통화, 패권 경쟁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입니다. ICT와 관련된 여러 가지 환경 변인과 2020년 유망 기술 중에는 인공지능, 5G, 자율주행차, 로봇, 맞춤 의료, 그리고 블록체인이 선정되었다는 것을 표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전 영상에서 2020년 키워드는 디지털 전환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마찬가지로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올해를 기준으로 10년간 정치, 경제, 사회 전반의 디지털 전환을 가져올 핵심 기술 중 블록체인이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보고서에 따르면 금융기업들의 블록체인 도입 확대로 앞으로의 시장 규모는 더욱더 성장하며 현재에도 지불과 거래 시스템에서 블록체인 기술이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블록체인 기반의 기술들은 현재 시점보다 더욱더 발전이 되며 상용화가 가속화될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국내 증권사 중 처음으로 한국투자증권과 신한금융투자가 올 상반기 블록체인 기반 비대면 신규 계좌 발급에 나선다고 합니다. 앞으로 블록체인 기반 시스템을 활용하는 증권사가 늘게 되면서 머지않아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시스템으로 활용할 것입니다. 또한 라운시큐어가 만든 블록체인 기반 신원인증 플랫폼인 옴니원을 바탕으로 금결원이 진행 중인 모바일 신분증의 첫 실증 사례가 나온다는 것인데요. 이로써 앞으로 직접적인 신분증 확인 없이 블록체인 기반의 신분증이 편리하게 인증되면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블록체인 신분증 절차로 빠르게 사용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동산에도 블록체인 바람이 서서히 불어오고 있습니다. 금융규제 특례 적용 후 출시를 앞둔 블록체인 기반 금융 서비스의 표를 보시면 상반기 DID 서비스를 시연 후 상반기 출시를 해서 부동산 자산 유동화 증권 발행 및 유통을 할 수 있는 서비스가 2월에 출시가 된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해당 지역은 서울, 경기, 인천 지역 200억에서 1000억 원대 사업용 부동산의 자산 유동화 증권을 최소 5천원 단위부터 실시간 사고 팔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반 투자자의 투자의 기회와 다양한 투자 포트폴리오 상품이 출시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세계 메이저 거래소 중 바이낸스가 태국 바트로로 암호화폐 구입을 가능한 결제 채널을 오픈했다고 합니다. 바이낸스는 현재 달러 외 다양한 국가의 통화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앞으로의 규모가 더 큰 메이저 거래소로 자리를 매김할 것이라고 보며 건전한 암호화폐 환경 구축을 통해 암호화폐 시장의 성숙기가 온전하게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비트코인의 시장 상황은 지난 주말 7,300달러에서 8,400달러로 15% 급등하였고 메이저 알트의 움직임도 있었습니다. 1월 13일에 CME 그룹에서 새로운 비트코인 옵션을 실행한다고 하는데 JP모건 체이스의 분석가들의 메모에서 비트코인 옵션을 앞두고 있는 상품에 대해 관심이 급증했다고 합니다. 이전의 보고서 내용에서 JP모건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기관들이 블록체인에 투자를 했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블록체인은 암호화폐와 불가분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블록체인 기반으로 암호화폐를 만든 이유며 블록체인 투자한 기업들이 암호화폐를 개발 중에 있다는 것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의 성숙기가 당장은 아니더라도 향후 몇 년이 걸리겠지만 점차 규제가 이뤄지고 난 뒤에는 더 많은 기관의 투자가 들어오게 되고 시장의 파이가 커지게 되어 암호화폐 시장이 성숙기에 접어들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유럽증권감독청이 9일 개최한 2020에서 2020년 전략 오리엔테이션에서 금융산업 및 암호화폐 자산 데이터 보안과 관련된 규제 방안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둘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국가들의 움직임 또한 분주합니다. 오스트리아의 경우 암호화폐 기업 규제기관 등록을 의무화했다고 하는데요. 암호화폐가 자산으로 인정하게 되면 세금을 내는 것은 당연한 의무입니다. 현재 규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불안정한 시장이지만 암호화폐를 자산으로 인정하게 되는 규제가 나오고 대중들의 인식도 불법과 사기가 아닌 하나의 자산으로 간주되는 날이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FATF 규제안 이후 각 회원국들이 규제안에 맞춰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비트코인 트랜잭션 프라이버시 및 확장성 강화에 초점을 맞춘 템루트와 슈노르 업그레이드에 대한 개발 작업이 막바지 단계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모든 트랜잭션에 새로운 수준의 프라이버시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게 비트코인 코어 개발자 그렉 맥스웰의 설명이라고 하는데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비트코인 라이트닝 네트워크에서도 볼 수 있듯이 해당 개발이 완료가 되고 난 뒤 비트코인은 계속 다양한 서비스 개발을 통해 업그레이드가 될 것이고 더욱더 좋은 모습을 기대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더리움 2.0의 0단계 코드 스펙이 새롭게 업데이트가 되었습니다. 비콘 체인이란 기존의 채굴자 대신 거래 검증인이 토큰을 걸고 투표한 뒤 투표 결과에 따라 거래를 검증, 네트워크를 운영하는 방식의 이더리움의 거래 검증 시스템입니다. 해당되는 코드 스펙은 이런 비콘 체인의 이더리움 2.0 내 통합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고 합니다. 몇 달 전 크레이그 라이트가 비트코인을 만든 창시자라고 주장하면서 소송권 관련 이슈로 비트코인 SV에 뜨거운 관심이 이어졌는데요. 최근에도 얼마 전 비트코인 SV가 업비트 기준으로 40%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110만 BTC가 묶여 있는 것으로 알려진 튤립 트러스트의 1회 유효 기간이 만료가 된 상태이지만 최근 튤립 트러스트 3의 존재를 설명하는 문서가 제출되면서 법원의 결정에 변화가 생긴 것입니다. 이를 통해 많은 전문가들은 현실적으로 110만 개의 비트코인을 보유하는 것이 어렵지만 이를 증명한다면 비트코인 110만 개를 보유하고 있는 크레이그 라이트가 사토시 나카모토인 것을 증명하는 핵심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기대치가 높아진 것이 원인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파생상품 거래소인 FTX가 1월 11일 비트코인 옵션 거래를 시작했습니다. FTX는 거래량 기준으로 8대 암호화폐 거래소입니다. FTX CEO의 말에 따르면 2시간가량 거래량이 100만 달러에 이르렀으며 이를 통해 벡트 선물과 CME 비트코인 옵션 이후 비트코인 관련 선물 및 옵션 상품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많은 곳에서 상품들이 나오면서 활성화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오스의 개발사 블록원이 운영 속도와 원활한 개발 경험에 초점을 맞춘 두 번째 버전을 발표했습니다. 블록원에 따르면 두 번째 버전의 스마트 계약은 기존보다 4배에서 16배 더 빠르게 처리될 것이며 보안 수준을 강화한다는 내용입니다. 라이트코인 총 유통량 중에 절반 이상이 1년 넘도록 움직이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금액은 약 20억 3,600만 달러로 2조 3,520억 원 상당의 4천만 회 라이트코인이 휴면 상태에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라이트코인 반감기가 기대가 있었지만 가격은 이전에 비해 많이 하락했습니다. 이로써 유통량이 휴먼이 된 곳이 많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도 비트코인 외 메이저 코인을 보유한 홀더로서 라이트코인의 가격이 상승이 되어 원활한 유통량이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XRP 관련 소식입니다. XRP 증권 소송에 대한 법원의 심의가 1월 15일 수요일에 열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미국 SEC에서 규정한 증권은 주식이나 채권 같은 투자 수단으로 규정이 되므로 XRP가 증권이 되면 암호화폐로 분류가 되기 어렵기 때문에 가격에 문제가 된다는 주장이 많고 투자자들의 많은 우려가 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미등록 증권을 투자자들에게 매각하고 매달 에스크로에서 10억 개의 물량을 판매하는 것을 문제 삼은 주 원고인 브래들리 소스텍에 의해 시작되었으며 현재 리플사와 소송 관련 뜨거운 대치 구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에 리플 CEO인 브래드 갈링하우스는 증권형 토큰이 아닌 3가지 이유를 다음과 같이 주장하며 강조했습니다. 첫 번째, XRP는 리플사와 독점적으로 존재. XRP는 독립적 오픈소스의 기술로 설령 리플사가 파산해도 생태계가 지속된다는 주장. 두 번째, XRP 보유가 리플사 소유권 보유를 의미하지 않음. 리플사는 하나의 민간 기업일 뿐. 세 번째, XRP는 투자 수단이 아닌 디지털 자산. XRP는 기관 글로벌 자금 이체 등을 지원하고 실생활 활용이 가능한 증권형 토큰과 다른 토큰이다라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많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지만 XRP의 소송 관련 사건이 잘 해결되기 바랍니다. 이번 소식은 트론 관련 소식입니다. 트론 블록체인 네트워크 DApp수가 이오스를 초월했다는 소식입니다. DApp을 쉽게 설명드리면 트론 DApp이라 하면 트론을 기반으로 작동하는 애플리케이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트론 DApp 규모가 이오스에 비해 능가했지만 약 2,100개를 보유한 이더리움을 따라잡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1월 5일 하루 거래량인 340만 달러에 불과해 이오스의 1,430만 달러의 규모에 비해 뒤처져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다른 메이저 암호화폐의 DApp 거래량 규모를 따라잡기 힘들지만 트론의 DApp 개발 숫자가 증가가 되었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사를 본 뒤에 더욱더 신뢰성 있는 보고서를 팩트로 체크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앞에서 말씀드린 한국정보화진흥원의 공식화된 국가기관 보고서 관련 내용만 말씀드리며 암호화폐와 연관되는 블록체인을 중심적으로 다루겠습니다. 한국정보화진흥원은 대한민국 국가기관의 정보화 추진과 관련된 정책을 개발하고 정보문화 조성, 정보격차 해소 등을 지원하려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대한민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위탁 집행형 준정부기관입니다. 그만큼 영향력이 있는 기관이란 증거고요. 목차로는 총 4가지의 테마로 구성됩니다. 2020년을 기준으로 디지털 전환에 대한 키워드를 통해 앞으로의 미래는 디지털의 시대로 점차 진화할 것이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경제, 산업, 정책, 글로벌 사회 기술의 환경 요인을 분석하고 국내외 기관에서 선정한 보고서를 통해 2020년 ICT 트렌드를 분석한 보고서입니다. 현재 보고서표에 나오는 해당 기관들은 미래의 유망 기술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유명한 기관이며 많은 기업들이 참고하는 곳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중점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핵심 기술 중 4위가 블록체인이 언급이 되었습니다. 그만큼 국내외에서 관심과 움직임이 4차 산업혁명으로 대두가 되고 있다는 중요한 점이라는 것입니다. 2020년 유망 기술의 블록체인 관련 내용을 보시면 블록체인 중심의 핀테크 성장,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 중국의 디지털 화폐 발행 관련 내용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이전에 핀테크뿐만 아니라 테크핀 기업들도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하여 많은 투자를 유치하고 개발 및 연구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대표적으로 국내에는 삼성과 카카오, 네이버가 있습니다. ICT 산업 현황에서 보면 IT 관련 지출표에서 보시다시피 ICT 관련 기술의 매출액과 성장률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이다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이 중요한 점은 현재 ICT 관련 기업이 블록체인뿐만 아니라 빅데이터, AI 등 4차 산업혁명의 미래 먹거리 기술을 연구 및 개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블록체인 면에서만 본다면 하나의 퍼즐일 수 있지만 결국 이들의 기술들이 퍼즐처럼 연결되어 점차 성장을 한다는 것입니다. 블록체인과 AI 기술을 융합하거나 블록체인이 무역, 의료, 에너지, 금융 여러 가지 분야로 적용이 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측면에서 바라본다면 모바일 신분 증명을 통해 스마트폰에도 블록체인 기술이 접목이 되며 데이터도 결국 보안이 중요하기 때문에 블록체인 기술이 접목이 되고 있고 5G 스마트폰인 S10 이상의 삼성 휴대폰에서도 블록체인 관련 기술이 많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AI와 블록체인도 결합을 하는 사례도 많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즉, 블록체인의 탄생은 결국 4차 산업 기술과 맞물려 이루어지는 퍼즐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해당되는 자료를 통해 글로벌 시가총액이 2009년 석유화학의 중심이었으나 점차 디지털 기업으로 전환이 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디지털 전환에 관심을 가지며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 몇 년 전부터 각 국가들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여 온라인 투표 시스템에 적용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미국, 스페인, 에스토니아, 덴마크, 일본, 한국이며 2014년부터 2018년까지 활용한 사례가 있습니다. 암호화폐 관련 자료입니다. 암호화폐 관련 자료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결국 FATF의 규제안에 맞게 점차 이행을 한다는 것입니다. 정치적으로 말씀드린 내용은 아니며 야와 상관없이 FATF의 규제안을 따라야 합니다. 현재 보시는 내용은 가상화폐 관련 주요 법안에 대한 내용이며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FATF 규제에 대해 간략하게 언급해드리려고 합니다. FATF는 자금 세탁 방지 기구인데 해당되는 기관에 많은 국가들이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한국도 정회원으로 가입이 되어 있다고 금융위원회 사이트를 통해 직접 확인하였습니다. FATF는 8개 지역기구를 통해 183개국의 자금 세탁 방지 및 테러 자금 조달 금지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각국의 이행을 관리하는 곳입니다. 법적 효력은 없지만 어기게 되면 블랙리스트에 등재되게 되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므로 강력한 힘을 행사하는 기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로써 알 수 있는 중요한 점은 바로 암호화폐 또는 암호자산이라고 부르는 것이 작년 6월 FATF 규제안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암호자산을 규제하여 세금을 매기고 투자자들이 원하는 자산으로 간주가 되는 과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기 및 도박 불법으로 취급을 받았던 암호자산이 자산이 되면 더 많은 국가와 기관, 개인들의 투자 유치에 따라 대중들의 지지를 얻게 되며 상용화의 단계에 넘어갈 수 있다는 점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개인 가정에 컴퓨터가 없던 시절, 과거에 미국 컴퓨터 산업을 주도했던 디지털 이퀴먼트 회장 켄 올스는 개인들은 전혀 가정에 컴퓨터를 구비할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노트북과 태블릿 PC, 데스크탑을 개인이 사용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이것이 기술의 혁신입니다. 혁신은 개인이 막을 수 없습니다. 혁신의 변화를 우리가 따라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전 영상들의 국가기관 보고서 등을 통해 말씀드렸다시피 암호화폐에 투자한 우리는 규제가 되지 않는 초입 단계에 투자했다고 봅니다. 수천 가지의 코인 중 규제 이후에 생존하는 코인이 몇 개 되지 않겠지만 생존한 코인의 가치는 무궁무진하다고 봅니다. 블록체인의 기술 또한 현재 상용화가 온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미래를 위해 시야를 넓혀가고 구독자분들과 함께 성장하는 좋은 채널이 되겠습니다. 내용이 유익하거나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합니다. 구독을 누르신다면 앞으로 더 많은 유익한 정보를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정보는 이전 영상에 업로드가 되어 있으니 참고해주시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버 구독이었습니다.